저는 13년 전 결혼해 10살 딸 1명, 8살 아들 1명을 두고 있는데요. 아내와는 아주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 출장은 더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없던 사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저도 모르게 이혼 소송을 했는데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돼 이혼 판결이 확정된 건데요. 저는 이혼에 동의한 적도 없고 아예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몰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혼을 무효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으신 그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군요. 변호사님, 일단 우리 사연자분 상담 내용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황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지내오셨다고 했는데 네. 평소에 그런 이혼을 하리라는 언질한 어떤 느낌이 만약에 없으셨다면 직접 당하신 분은 정말 많이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시송달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사실 저희한테는 좀 항상 듣던 말이긴 하지만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공시송달 제도가 뭔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여기서 이제 공시송달은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요. 먼저 이제 송달이라는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 서류를 상대방한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송달이라고 하고 서류가 당사자한테 받으면 송달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마 재판소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셨지 모르겠지만 직접 집행관이 가가지고 당사자를 확인하고 직접 주거든요. 네. 이거를 교부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법원의 서류는 상대방 당사자한테 직접 상대방임을 확인하고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서류를 상대방 주소지로 넣었는데 상대방 주소지가 모른다거나 다른 사람이 나와서 여기 그 사람 안 산다라거나 아니면 문이 계속 굳게 닫혀져 있다라고 네. 하면 이 소송 서류가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거기서부터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주소지를 모르거나 계속 문이 닫혀 있다면 그 서류가 상대방한테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거를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의 주소지라든지 주소지를 모르거나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지면 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 서류가 송달된 걸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명령한 때부터 2주 뒤에 상대방이 받은 걸로 법원에서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의 서류는 제출한 그 다음 날부터 상대방한테 도달된 걸로 간주를 하고 재판이 바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굉장히 유익한 제도이고 지금 소송의 상대방이 어디인지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수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일 때는 굉장히 유익한 제도이겠지만 또 이런 또 억울하고 좀 답답한 사연이 도착할 수도 있는 거군요. 변호사님, 사연자가 지금 이혼을 무효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소송의 경우에는 특히 이혼 소송의 경우에 서로 주장을 공방전에 왔다 갔다가 다투고 입증해서 서로 간에 어떤 주장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그냥 판결이 선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1심에서 서로 간에 공방전이 일어난 다음에 만약에 졌다고 하면 그거에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 또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네. 내가 이 서류를 전혀 받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게 내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났고 이혼 판결이 났는데 내가 이런 공시송달로 받았었네? 라는 거를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추완항소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내가 실제로 받아봐서 내 주장을 펼치고 서로 간에 공격 방어를 해서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 제출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못했다라는 거를 소명하면서 2주 이내에 추환항소장을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네라고 받아들여지면 2심 항소심에서 그 1심 판결 난 걸 가지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절차를 거치시면 물론 1심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기회가 없었지만 항소심이 거의 1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심에서 그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가지고 1심처럼 다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환항소 꼭 좀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상담자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다, 이렇게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었던 건지 몰랐다, 내가 다퉈볼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례의 사연을 주신 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외 출장을 갔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경우에 소장이 접수가 되면 소장 접수 날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한테 남편 되시는 분 주소지한테 나오는 날짜가 나오는데 통상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같이 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받지 못하고 남편이 받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남편이 계속 안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집배원은 그냥 가져가거든요. 집행관은. 그러면 그 날짜들이 나중에 확인하면 날짜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출장에 출국한 날짜, 입국한 날짜 이런 그 출입국 날짜를 가지고 내가 이 사이에 해외에 있었는데 실제로 소장이 이때 접수됐고 이때 도착을 했는데 내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진행됐는데 아내가 그거를 고의적으로 속였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입국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이 부분 굉장히 유효한 증거가 될 네. 것 같네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자분께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좀 총 정리 개념에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아까 이제 공시송달의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 추환항소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환항소를 할 때 기간을 좀 엄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내가 소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날로부터 2주인데요. 실질적으로는 1심 판결이 나고 공시송달로 진행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추환항소장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간이 도과가 되면 내가 억울하더라도 그냥 기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항상 엄수를 하시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 항소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입증자로 하신 다음에 항소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유를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시면 충분히 불이익한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소송, 박민선 변호사님이 조언 주신 대로 이제 추환항소 진행하시고 정말 몰랐던 사연임을 좀 잘 입증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좀 해결을 하시길 바라봅니다.